북한의 대남 군사 위협 수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투 준비 태세 확립이 시급한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요? 특집 5부작 2016년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4부 전력자원관리실의 주요 업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함께 대북 군사 주도권을 장악할 전력 강화가 요구됩니다. 핵심 전력 확보와 군수 지원 능력 극대화를 통한 최상의 군사력 건설이 필요한 때 2016 전력자원관리실의 중점 과제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포커스 최윤수입니다. 지금부터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의 올해 주요 업무와 과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강병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초로 많이 바쁘시죠? 예, 바쁘지만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국연 주식회사 벤텍스 상무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연초라 또 사업하시는데도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우덕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무엇보다도 이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전투력을 지원해 주는 작업일 텐데요. 아마 그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전력자원관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장님, 올해 그 전력자원관리실의 주요 업무 그리고 평소 하시는 일들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전력자원관리실에서는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수, 시설, 전력 이 3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전반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금년도 국방비가 약 39조 원이 됩니다. 그 39조 원 중에 저희 전력자원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분야가 21조 원입니다. 즉 인건비와 일부 교육훈련 등 운영 유지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저희 전력자원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광범위한 일을 하시는데요. 그럼 올해 또 특별히 중점을 주시는 사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금년도 중점 추진 정책은 장병들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혁신 강군 육성을 위해 우리 전력자원관리실의 소관 업무 분야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군수 분야에서는 제한된 여건 하에서 군수 지원 능력을 극대화하고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군수 혁신을 실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 분야에서는 장병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선진 병영 시설을 확충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민군 상생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전력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 전력을 확충하는 등 전력 정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방위 사업을 혁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실장님께서 이 전력자원관리실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싸우는 것 위에 모든 것을 좀 지원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의 역점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단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과 또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사님, 전력자원관리실에 올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또 평소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다음에 개성공단 폐쇄 등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물리적인 전투력이라고 봅니다. 네. 이것은 바로 전력자원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전력자원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국방부가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군수 분야, 시설 분야, 전력 분야에 대한 추진 중점 계획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기대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 전력자원관리실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병주 실장께서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념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한 국가의 군사력 건설은 구성 요소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무기 체계를 비롯한 이 하드웨어 시설이나 무기 체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분야가 이제 병력, 인력 관리 이제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이 두 가지로 구성된 군사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고 그것을 작전에 운용하느냐 이 이제 세 가지 확보, 그다음에 유지, 그다음에 그 운용하는 이 기능을 이제 국방부 합참에서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인데 그 중에서 이 전력자원관리실은 이 무기 체계와 시설 비롯한 하드웨어 전반을 모두 획득하고 유지하는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전에 투입되는 모든 요소가 나중에 그 운영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적인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그 역할을 지금 자원관리실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어쩌면 드러나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전력관리실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전력을 어떻게 획득을 하고 어떻게 육성시킬까 이 부분인데요. 올해의 중점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실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올해 그 전력 분야의 운영 목표라고 하면은 우선 지금 최근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 전력을 적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방위 사업을 혁신시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전력들을 지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군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군 정찰 위성 그리고 금년부터 국민의 관심 속에서 착수되고 있는 KFX 사업,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미국의 훈련기 수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TX 사업의 성공적 추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킬체인 KAMD 전력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전력보다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국방개혁 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한 그 전력들이 적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에는 입영 자원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투력 발휘를 위해서는 첨단화되고 과학화된 그러한 전력들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전력들이 적게 추진돼서 국방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창의 도전적인 국방 R&D를 추진해서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된 그런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방위사업 활성화와 방위사업 수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작년부터 지금 현재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비난의 대상이 있는 방위사업에 대해서 비리 건재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런 방위사업 혁신을 통해서 방위사업 비리를 제로화하고 또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획득 전문기관 설치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올해 역점 사업을 보면은 이제 현존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 부분을 굉장히 증강을 시키겠다. 이제 정찰 위성 또는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라고 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미래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하기 때문에 이 국방 R&D 사업을 하겠고 또 특별히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국방개혁 관련 네. 부분이 이 부분에 필요한 전력도 증강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 교수님, 특별히 이제 그 뭐 북한에 관한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국방개혁에 관해서 따른 그거에 따른 어떤 구조 개편이라든가 이거에 따른 전력 부분은 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평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요즘 이제 국방 전력 분야가 굉장히 소요는 많이 대두가 되고 네. 예산은 부족하고 네. 해서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당장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이라든가 KMD 이런 정찰위성 이런 데 대한 소요도 당장 시급하니까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KFX랑 하는 대형 사업에도 자원이 투입돼야 되고 그러면서도 국방 개혁을 위해서
투입돼야 될 자원이 좀 만만치 않은데 예, 이게 그나마 예산이 이제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뭐 아무리 선택과 집중하더라도 당장 그 시급한 소요를 해결해야 그렇죠. 되는 거는 네. 뭐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거를 뭐 그렇더라도 선별적으로 잘 해서 당장 그 국민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 먼저 뭐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아마 정철 이성이라든가 킬체인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 이런 거는 뭐 잘 그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킬체인 이런 부분도 우리가 킬체인 국방부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네. 깊이 보면은 사실 그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될 그런 그 성격의 어떤 그 킬체인 종류는 다 구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킬체인이 그 다층 방어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건데 아주 그냥 그 필수적인 그런 부분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종류도 다양하게 네. 또 그 물량도 좀 충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완전성을 좀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구비가 계속되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우선순위에 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게 또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강 실장님 어떻게 좀 이 서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명을 해 주실 예정이신지요? 네, 저도 이 전력 분야에서 오래 근무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갖고 싶은 전력 또 가져야 될 전력들은 무한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소요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국방비에 편성되는 규모를 보면은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제한되고 네. 국가 경제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정액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방부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소요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작년부터 지금 우리의 경제력과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를 위한 전력을 많이 추진해 왔다면은 새로운 역비대칭, 도약적 우위 이런 것들의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의 진짜 앞서 있는 그런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재원도 적게 들고 그런 무기체들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연구와 노력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안보 상황 관련해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군이 이때까지 전력 증강을 잘못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일부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런 기회가 돼서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의 기본 방향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동시 대비하는 전력 증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1990년도 초반 때까지는 북한의 그 전면전 대비 전력에 대비하는 모습을 우선 추진하면서 자주적 억제의 기틀을 현재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후에 북한이 핵 미사일을 본격 착수하게 된 게 90년대 후반인데 그때부터는 우리도 핵 미사일에 대해서 감시 및 타격 또 킬체인 KMD 이런 전력이라 하지만은 방어 가능한 그런 전력들을 그때부터 다른 전력보다 우선 갈 수 있도록 개발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러한 북한의 핵 미사일 대비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더욱더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미사일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실제 발생 가능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해보면은 재래식 전력을 이용한 각종 도발이 실제 발생 가능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과 재래식 군사력에 동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강점인 경제와 과학기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비대칭 및 도약적 우위 전력을 확보하고 기존 전력들은 성능 개량을 통해서 그 전력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결정된 소요에 대해서는 합동 전력 운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최적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력 정강을 추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제한된 차원이지만 새로운 형태의 전력 패러다임을 통해서 그런 약점들을 극복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민간 차원에서도 보면 지금 전력자원실에서 보이는 이 전력 증강 부분에 대해서 또 의문점도 있고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사님 또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전력자원관리실에서의 그 전력 증강 계획은 상당히 그 저희들한테는 고무적이고 네. 또 안심을 주는 그러한 그 좋은 계획입니다. 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핵무기인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주한 미군 사드 배치 등은 활발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사드는 그 방패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창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는 미군 전력 자산인 B-50이나 B-1 폭격기 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전술 핵무기를 탑재시켜 가지고 네. 한반도에 배치시키는 그러한 적극적인 방안도 대응책이라고 보고 또 원잠을 그 임차해 가지고 우리가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 SLBM 같은 잠수함을 감시 추적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산 수출 관련해서 네. TX 사업의 수주 가능성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국가에 수출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4개국에 한 60여 기를 수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 수출에 성공할 경우에는 우리 항공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 고동 훈련기 및 경공격기 시장에 재패할 수 있고 또 세계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은 현재 미국이 현재 그 정권 교체기에 있으므로 선거 이후에 네. 우리 대통령이 직접 해당국을 방문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그 정상 세일즈 외교를 강화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훈련기 수출 부분인 것 같은데 방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파급효과가 엄청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국방부도 필요하고 또 정상 외교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자원관리실에서는 특별히 뭐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대응 자세 이런 게 좀 있나요? 예, 우리가 방산 수출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산 수출은 어떻게 보면은 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산 수출은 업체가 하지만 이거 도입을 하는 것은 국가가 하게 됩니다. 네.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F-35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는 락히드 마틴에서 판매를 하지만 우리는 국가적으로 이것을 사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미국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TX 사업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미국 국가가 사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 인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TX 사업의 경우에도 보면은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 사천에까지 직접 내려가셔서 출고식 행사를 참석하시고 이런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각종 미국 인사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우리 정부 인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안들을 많이 얘기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방부에서도 그 TX 사업, 미국의 훈련기 수출을 위한 TF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관련 민관군 함께 모여서 지원 사항을 점검하고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요소도 뽑고 네.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이 성공되면 우리가 항공산업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등훈련기 수출을 여러 곳에 하고 있지만 미국이 우리나라가 생산한 훈련기를 도입한다면 굉장히 파급 효과, 그게 돈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계적으로도 생각합니다. 굉장한 기술을 인정받는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서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서 교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부분 없나요, 이 부분은? 일단 그 물량 면에서도 엄청납니다. 네. 1차 미국이 도입하려고 하는 게 350대인가 그렇고 2차로 계획된 게 650대. 미군에서 하려는 것만 해도 1000대 정도 되고, 일단 미군이 그것을 채택하게 되면 또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그걸 많이 채택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뭐 2000여 대 이상 장기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그 엄청난 물량이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초도 물량을 저희들이 이제 따오는 게 관건인데, 지금 경쟁 구도를 보면은 저희 카이하고 로키드 마틴, 네. 그다음에 보잉하고 스페인의 그 사브사, 그다음에 그 노드롭하고 영국 BAE 뭐 이런 정도로 아마 그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조금 유리하다고 보는 부분이 보잉이나 로드롭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요구 사항에 맞춰서. 지금 로키드 마틴 또 사실은 우리 TX 하고 같이 다른 옵션으로 생각했던 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네. 맞습니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포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예, 네. 그 말은 뭐냐면 새로 개발하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개발 기간도 엄청나게 그렇죠. 더 많이 뭐 3배, 4배 걸리고 비용도 뭐 몇 배나 더 들어갑니다. 저희는 이미 이제 TX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이미 이제 만들어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한 발 이제 앞서가는 그런 형국이고, 또 이 비행기가 T-50 같은 경우 뭐 미군이 원하는 그런 요구 사항을 다 충족하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 개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포기하고 이제 우리 T-50으로 가겠다 하는 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새로 개발하든지 뭐 어떤 형태로 가든지 간에 요구 성능은 다 충족시킬 것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가격이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얼마만큼 사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개발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강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외교력을 또 경주를 한다면은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기종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네, 현재까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여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TX도 항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자국산 전투기 사업, 보람의 사업인데요. KF-X 사업, 지난해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단도 시작이 됐는데, 자, 구체적으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고, 국방부로서는 이 KF-X 사업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시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럼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KF-X 사업은 우리 공군의 미래 주력 전력으로 운영될 전투기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화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그런 목표를 선언한 이후에 네. 그동안 7차례나 걸쳐서 사업 타당성 및 개발 방안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논란을 끝에 이제 관련 기관들이 협의하고 해서 작년 말에 체계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즉 방사청하고 카이하고 체계 개발에 대해서 서명을 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국방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우리 군이 요구하는 성능의 전투기를 적기에 전력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수출도 추진하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적기 전력화와 성능 발휘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연구 개발하는 데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KF-X 사업은 인도네시아하고 국제 공동 개발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리스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리스크들을 사전 선점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는 이 사업을 주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방사청에는 사업단 조직을 금년 초부터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또한 국방부에서도 이게 워낙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장관 직속으로 TF를 구성해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진행하는 것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에서도 외국평가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완해주고 있고, 특히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자체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미국의 서출 성인이라든가 인도네시아의 수출 성인, 이건 또 우리나라에 기회를 주는 거하고 인도네시아에게 주는 거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독자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던 에이사레이다 같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방사청뿐만 아니라 소유군인 공군, 합참 등 관계기관하고 또 각계각층에서 이런 항공산업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지혜롭게 이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이제 조금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만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듣다 보니까 그간의 논란이 됐었던 이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서 교수님, 이렇게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더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거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KF-X 사업에 대해서는 뭐 신문에도 나오고 했지만은 핵심 개발 그 관리, 국산화 이게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역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부에서 특히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 업체의 속성, 특히 항공산업에 있는 업체는 그 이제 기체는 우리가 만들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그 부품이라든가 핵심 부품 이런 거는 외국에서 도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하면 되는데 그걸 안 되고 일단은 해외에서 손쉽게 사와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물론 뭐 물건 자체는 만들어서 납품은 되지만은 그만큼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은 국산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우리 KF-X 개발하는 것도 사실은 기체뿐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이런 것이 다 우리 국산화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시간에 쫓긴다, 기술이 뭐 어쩌다 하면은 또 이것을 외국에서 가져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정부에서는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그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야지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항공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국산화 핵심 기술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아주 그 대형 사업이잖아요. 이게 뭐 사실 국책 사업화돼서 범부처적으로 가면 좋은데 어쨌든 국방부에서 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리더십이 중요하다. 사업을 이끌어갈 책임자가 강력하게 전문성을 갖고 그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면은 뭐 다른 데서 그냥 외풍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뽑아서 아주 그 리더십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 국방부 무기체계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고 정찰 위성이다 다른 부분도 그런 그 정부 간의 그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돼야지 되는데 그렇죠. 여기저기 이제 입김 되면은 곤란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관성을 갖고 의지를 갖고 또 우리 기술로 개발하겠다라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강 시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방사청에서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공군 장성 출신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단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발 과정 중에 있고 아마 적임자가 선발될 것으로 보고 또 항공사업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이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국방부 차원에서도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민간에서도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만큼 파급 효과도 있고 또 고용 증진도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술력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사님께서도 한 말씀 하실 건 없으신지요? KFX 사업이 사실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이 사업인데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올해 개최 예정인 싱가포르 국제 에어쇼가 있는데 네. 여기에 그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서 정부가 또는 업체가 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그 공군의 위상, 그다음 우리가 가능성 있고 그다음에 이걸 잘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간 입장에서는 이것이 널리 알려져서 앞으로 수출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지금부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 KFX 사업 같은 것이 잘 되려면 앞서 있었던 이제 방위 산업에 관한 각종 비리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근절이 돼야 또 추진력을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국방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시죠? 어떤 대책들을 좀 세우셨는지요? 예, 우선 먼저 그 방위사업 비리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도 이 비리와 연계되면은 이게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헛되게 마련입니다. 국방부에서는 그 지난해에 방위사업 혁신을 위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체 방위사업 혁신 TF도 편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난해에는 총리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방위사업 비리 차단을 위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우선 방위사업 감독관 제도도 도입하고 자체 감사 기능 및 비리자 처벌 기준 강화 등의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비리 차단만을 위한 그런 제도적 보완이 되다 보니까 방위 사업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안들을 고려해서 방위 사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활착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위사업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위사업 비리를 금년도에는 제로화하고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혁신적이고 가감한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방위사업 비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또 예상보다 또 실제보다 너무 과도하게 그 보도가 되거나 또 매도당한 경우가 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방위산업체들도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 업체들에 대한 격려와 또 함께 옥석을 가르는 작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마 방위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은 또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크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업무를 하면서 참 아쉬웠던 점이 그렇죠. 작년에 실체보다는 많이 그 비리로 인해 가지고 국내 방위산업업체들이 많이 그 뜻하지 않게 많은 부분을 위축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그러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런 제도적 발전도 있지만은 비리에 연루가 되지 않도록 아예 정보 공개도 과감하게 하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런 제도도 개선해 나가면서 진짜 업무 체계도 지금 현재 방위사업 자체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너무 이 경직성이 있는 그런 업무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야로 이제 시설 분야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고 생활하고 하는 이 시설의 중요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또 어떤 그 사업을 좀 구상하고 계시고 추진해가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시설 분야에서는 그 장병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선진 병영 시설을 확충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민군 상생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먼저 그 노후 생활관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체 이전 예전 부대 이런 낡은 부대들이 지금 현재 완전히 새로 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낡은 침상형 생활관을 올해까지 전부 좀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그 병영 문화 쉼터라든가 실내 체력 단련장 이런 것들도 확충해서 병사들의 실제 쾌적한 환경에서 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전방 교구지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전부 다 수돗물이 안 들어와 가지고 심정을 파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국회에서도 이런 관련된 법을 일부 통과시켰고 금년에는 군의 상수도 보급률을 대폭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가 도달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겁니다. 세 번째, 지금 이제 국방 개혁이라든가 또 도시화 확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대 이전 사업이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대 이전 사업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그다음에 국방 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약 10조 원 정도의 이상의 예산이 소모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반 재정에서 그것을 충당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대 이전할 때 기존에 있던 부지를 잘 활용해서 그것을 가치를 높이고 그것을 팔아서 부대 이전 사업이 충당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대 이전 사업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발전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발전된 부분을 좀 보여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병영생활 개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병영시설관 좀 방문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진 것을 느껴질 텐데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개선이 이 병사들의 어떤 병영문화 생활 개선에 큰 도움을 주거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좀 보시는지요? 예, 이 침상형을 침대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하게 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침상형에서는 각종 사고 요인이 많이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막을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확충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한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풋살구장 설치는 저도 민간 기업에서 이 풋살구장 설치에 거의 한 40% 이상을 동참을 했는데 아, 그러셨군요. 굉장히 장병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네. 풋살구장을 이용하려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간부들이 골프장 예약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 네. 올해도 260억 원의 예산에다가 187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아마 장병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실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민간이지만 군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 식중독 때문에 상당히 저는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이 식중독이 물과 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물은 괜찮더라도 정수기가 제때 정비가 안 돼가지고 또 노후 정수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식중독균이 생겨가지고 식중독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이런 분야에 많이 좀 반영을 시켜서 식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부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전세 자금은 어디서 거기서 관리? 전세 자금은 이제까지 인사복지처에서 관리했었는데 금년부터 이 관사 주거 정책 일원화를 위해서 전력자원관실 군사시설기획관실에 TF를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면서 전세 자금에 대한 현실화뿐만 아니라 요새 전방에 가보면은 관사 제공이라든가 이런 데 과거의 기준에 의해서 그냥 계속 짓고 있는데 실제 전방에 가보면은 많은 간부들이 실제 거기 가서 가족들이 이사를 하지 않고 혼자 독진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사 정책은 전방에 관사를 다 지어주는 걸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BOQ로 전환하고 재경제는 대신 그런 관사 비율을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조정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전세 자금도 지역별로 다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요즘 시내 전세가 아주 천정부지로 네네. 섰잖아요. 지금 거의 집 가격에 유사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군인들이
아니 서울 그 수도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군요. 군에서 지원하는 전세 자금은 뭐 몇 푼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가격 차이가 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발생 비용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 전세는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고 지금 반월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은 지금 월세를 주는 규정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함께 포함해서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주거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삶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운데 이제 자체 비용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전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 문제도 조금 많이 고심하실 것 같은데 이 갈등 관리 부분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사시설 이전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군대 시설이 가다 보면은 그 주변에 군사보호구역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격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든 하는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통상적으로 반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 관리를 해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갈등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는 사전에 어떤 갈등이 있을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이를 관리해 나가고 그 관리하기 위해서 지자체 또는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을 시키는 데 주안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부대 이전 논의 단계에서는 주민 설명회 등 주민들을 의견을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하고 그다음에 각종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들 전부 다 수렴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것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업 추진 도중에는 별도의 갈등 관리 체계를 유지해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상급부대에서부터 한꺼번에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해 당사자와 직접적인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부대 이전 사업은 앞으로는 군 부대가 어느 지역에 주둔을 하면은 군 부대는 그 이전 지역에서 새로운 여건에 가진 시설을 확충하고 그 지역 주민들은 부재 이전에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 또 그쪽 지역에 근무하는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고용해서 씀으로써 그쪽 지원에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래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네. 아까 그 조 이사님께서 식수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 그 전력자원관리실에서 하는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 또 군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또 업무 계획을 좀 갖고 계시고 또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네. 군수 분야가 실제 병사들이 먹고 자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입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그렇게 한 가운데 군수 분야를 수행할 수 있으면은 참 좋겠지만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그런 여건 하에서 군수 지원 능력을 극대화하고 장병들이 실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군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 군수 쪽에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그 군수품들을 제때에 필요한 부대에 제대로 제공해주는 그런 업무의 혁신도 지금 현재 다양한 방법에서 추진되고 있고 특히 병사들이 입는 피복 같은 경우는 기능성과 편의성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장병 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패류나 수육류 등 이런 병사들의 선호도를 고려해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병사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먹고 또 생활하고 이런 부분 가운데 이 음식의 부분인데 급식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고 또 부모님들이 특별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 이사님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군 급식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작년에 보도한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보니까 급식비도 많이 현실화됐고 1인당 급식비가 지금 7,334원인데
이게 사실은 한 끼로 따지면은 한 2,440원 정도지만 군에서는 대량 구매를 하고 또 그 체계적으로 농수 축협 산물들을 계획 생산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따지면 한 5, 6천 원 정도의 그런 그 가격으로 잘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달라진 걸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바뀌어졌더라고요. 다양한 메뉴 선정을 위해서 그 장병도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소고기를 다 한우로 이렇게 또 급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해물도 한 뭐 보니까 한 40여 종, 채소도 한 50여 종 이상 이렇게 급식을 하고 또 낙지 같은 것도 이렇게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 다양한 메뉴 선정을 해주고 있고 특히 또 좀 고무적인 게 그동안은 주스류를 그냥 그 병사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했는데 방사청에서 계약을 해주고 그 사용부대가 필요한 시기에 그냥 필요한 장소에서 자기가 골라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 그 계약 제도를 적용한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 조리원들이 옛날에는 이제 뭐 대대급 식당에 근무를 하면서 저 어머니 같은 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뭐 이제 뭐 중대급까지 다 들어가고 앞으로는 50명 있는 식당까지도 민간 조리원을 배치하겠다고 하니까 이 민간 조리원들은 대부분 자식이 군대를 갔다 온 그 지역에 사는 부모 그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장병 그 하고들하고의 공감대도 형성이 되면서 양질의 급식을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도 인원을 확보해 준 거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좀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식품, 아무리 좋은 식품을 제공해도 검수가 소홀하거나 또 나쁜 그 예를 들어서 불량한 식품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식품 검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검사 장비를 과학화된 검사 장비를 좀 보급 더 해주시고 인력이 지금 군수, 뭐 감찰, 헌병 이렇게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전문 그 검수 인력을 좀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대대급 이 조리기구를 보니까 어느 대대는 참 좋은데 어느 대대는 좀 안 좋고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그 이제 병영 시설 현대화해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그 성장하는 이런 생활하는 병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장비가 들어갔는데 시설이 나쁘고 또 시설은 좋은데 또 장비가 나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표준 모델을 적용해가지고 패키지화해서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전시회 또는 평시에 훈련할 때 이 다단식 취사 스트레라 같은 거를 개선해가지고 바로 현지에서 밥을 해먹고 장병들한테 따뜻한 급식을 제공할 수 물론 전투식량 같은 것도 있지만 전투식량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비싸고 또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다단식 취사 트레라를 좀 개발을 해주셨으면 저희 강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조국년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이런 그 급식 향상을 위한 그 제도적 개선 이런 것 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국방부에서도 이 급식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먹는 게 즐거워야 병영 생활 자체가 기대가 되고 즐거워지듯이 먹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병사들한테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비가 민간 수준의 한 80% 정도로 지금 현재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편성하기 위한 그런 예산의 정액 노력도 하면서 지금 현재 병사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선정하기 위해서 병사들뿐만 아니라 바깥의 민간 전문 조사기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급식의 개선은 메뉴의 개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머니의 손맛을 넣기 위해서 이 조리원들에 대한 것들 요원들을 2020년대까지는 50명 단위까지 전부 다 조리원에 의해서 그 급식의 맛을 식사의 맛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각종 유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그런 안전적인 그런 검수 과정 이런 부분들도 발전시켜 나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학된 장비,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입는 것 아주 일하기 좋고 또 전투에 잘 임할 수 있는 피복류를 제공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사업도 좀 이루어지고 있죠, 강 실장님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피복류도 지금 기능성 보강뿐만 아니라 그 민간에서 발전시킨 그런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장병들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그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투복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이게 상당히 땀이 안 빠지고 이런 비난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통풍이 잘 되고 유연한 소재를 쓸 수 있도록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야전 상의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군복들이 무겁고 투박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가벼운 이런 재질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바깥에서 보면은 좋은 재질들이 많이 발전되고 개발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군복에다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사님 이렇게 군복 같은 경우에 많이 개선을 했지만 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게 개선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통풍이 안 돼서 굉장히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군이 이제 전시의 적외선 IR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전투복을 개선을 했습니다. 네. 5도 문양의 화강암 무늬로 개선이 됐는데 폭염 시에 좀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땀이 나면 땀이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땀을 제거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땀은 이 전도성 물질로 땀이 많이 남아 있으면 여름에는 덥고 또 겨울에는 열을 뺏겨서 춥습니다. 그래서 이 땀만 완전히 제거를 하면은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후가공에 의한 일반형 수분 제어 기술을 활용을 하면은 땀이 났을 때 순간적으로 땀을 밀어내서 피부 반대면으로 밀어내가지고 피부면을 항상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켜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전투복의 규격을 바꾸지 않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겨울철 방한복에 적용할 수 있는 항시 발열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야외 활동에서 활동 시에 태양열을 받으면은 이 분자의 진동과 충돌에 의해서 열을 발산하는데 이 열이 오리털보다도 5도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나 야간에도 자체 체온에 의해서 자체 발열을 해가지고 약 오리털보다도 한 1 내지 2도 정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충전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전재를 사용할 때는 방한복의 무게도 줄일 수 있고 또 부피를 줄이면서 보온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계 피복인 방한 피복이나 침낭 같은데 이런 기술을 사용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민간에서 다양한 저희가 또 생각지도 못한 기술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같이 접목하면서 개선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이 부분은 계속 발전을 시킬 예정이시죠? 어떤 식으로 조금 고민을 좀 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네. 지금 과거에는 군의 기술이 민간인을 선도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민의 기술이 군에 많이 적용되고 군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조국영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민간의 앞선 기술 또 품질 이런 것들을 가진 물품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이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도 작년부터 공식적으로 우수 상용품 군 적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초에도 이달 말에도 지금 현재 우수 상용품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한 설명회도 지금 현재 개최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채택된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범 사용을 국가 예산으로 투입해서 시범 사용도 하고 그게 적절하면 바로 소요로 연결해서 군에 보급하고 이런 시스템도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고 특히 또
민에서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들을 군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전력 지원 체계 연구소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에서 발전시킨 그런 기술들이 군에도 적용되고 그런 것들이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많은 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전력자원관리실의 업무가 더욱더 귀중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당부와 또 의지 한번 더 마무리해 주시죠. 서 교수님하고 조 이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국방 업무 발전에 오늘 하신 말씀들 다 참고하고 해서 발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국방부의 고객은 장병들이고 국민들입니다. 이 장병들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국방 업무가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방위사업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많은 국방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 발전과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고 아까 그 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방위사업이 위축되지 않는 그런 쪽에서 금년에는 업무를 많이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하여튼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력자원관리실에서 하는 업무가 국방비 39조 원 중에 21조 원, 즉 50% 이상을 국방부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인건비 빼고 나면 거의 모든 업무를 전력자원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거 너무나 고맙습니다. 한반도의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 시설, 군수 지원과 탄탄한 계획이 뒷받침돼야겠죠. 전력자원관리실의 주 업무 계획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추진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방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 2016년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5부 군구조 국방운영개혁 추진실의 주요 업무편도 많은 기대와 관심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